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을 받았고 최근까지 박스권 구간 안에서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 갇혀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세와 더불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 반등하면서 향후에 박스권 돌파뿐만 아니라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의 매수세는 최근에 약간씩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기관도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0.32%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20%를 넘나들었고 40%도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보여줬는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자 어쨌든 공매도 비중은 다시 한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4에서 5, 6 뭐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최근까지 좀 가파른 공매도의 진행이 좀 있었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내려오니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31조, 42조, 44조. 자, 한번 눌립니다. 32조. 그리고 더 큰 폭의 상승 66조 역대급이었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84조. 자, 상승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내년 후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후년에는 100조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꾸준한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도만 제외하면요.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주다가 한번 꺾였습니다. 22년도 6조 마이너스 7조까지 꺾였고요. 자, 이후에 큰 폭의 상승, 자, 23조 턴어라운드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역대급 실적 나왔고 올해도 큰 폭의 상승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30조 돌파했고 향후에 40조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실적이 회복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지금 역대급 실적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에는 3천억에서 8조 엄청 뛰었고요. 이제 1분기도 마찬가지로 2조 8천에서 6조 돌파. 자, 2분기도 5조대에서 거의 8조 근처. 3분기도 7조대에서 9조대. 자, 엄청난 상승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매분기 상승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에는 살짝 쉬어가지만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실적에서는 건드릴 게 없어요. 너무 좋은 상황이고 돈을 그냥 긁어 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어서 이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높진 않았어요. 30에서 50, 제일 높았을 때 87 정도. 자, 최근에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40대, 그리고 내년 후년에는 30, 20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돈을 잘 벌고 있는 만큼 또 부채도 많이 계속해서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없었고 부채는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또 ROE가 가장 강점인 기업 중에 하나죠. 자, ROE가 과거에도 좋았지만 한번 눌린 이후에는 좀 아쉬웠어요.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갔고 바로 회복하면서 30대 엄청나죠. 그리고 올해도 30일. 자, 내년 후년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20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작년 올해가 가장 피크고 앞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돈 잘 벌고 있고요. 자, EPS 보겠습니다. 실적과 같은 흐름, 역대급으로 지금 뭐 최고치 계속해서 기록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이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 1,604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92%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1%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소하게 좀 챙겨가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4.71배, PBR은 1.2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현저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많이 싼 구간입니다. 다만 어쨌든 최근에 불안정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기업에는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 잘 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평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예상치입니다. 자, 이제 참고로 1분기 실적 발표는 24일 날 진행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상치 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전년 대비
자, 38.25% 증가, 영업이익은 125%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자, 그래서 그 배경에는 일단 비수기엠에도 이 AI 인프라 확대에 따른 HBM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구환신 정책 있죠. 자, 이런 효과와 더불어서 풀린 수요에 따라서 레거시 제품 수요도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1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제치고 점유율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해서 점차 한층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웬만하면 뭐 큰 이슈가 없는 한 이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1월에서 2월 비수기죠. 부진했던 이때 HBM 수출입 실적이 3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HBM3 물량 확대에 따라서 디램 부문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선두 수성은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주총에서 올해 디램 전체 디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전체 디램 매출 가운데 HBM 비중이 약 40%에 달하면서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HBM3 12단 비중 확대, DDR5 가격 반등, 일부 낸드 플래시 가격 회복,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개선을 이끌고 낸드 부문의 적자폭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향후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 변동성이 매우 낮고요. 이제 서버용 DDR5 같은 경우는 역시 수요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호재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불확실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미국 관세와 글로벌 무역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에 이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OEM 업체들이 보수적인 재고 관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도체 출하 증가는 기대만큼은 빠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주도의 고정 거래 가격 인상이 PC, 모바일 중심으로 일부 진행될 수 있지만 실제로 OEM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또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제 중국의 창신, 또 여기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 메모리 반도체 대표 주자인 이제 창신 메모리테크가 올해 디램 생산 능력을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제 창신의 디램 생산량은 미국 마이크론을 바짝 추격할 것으로 보이고요. SK 하이닉스의 절반 수준까지 도달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1, 2년 내에 디램 시장에서 3강 구도에서 4강 구도로 재편될 뿐만 아니라 공급 과잉까지 좀 본격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의 불확실성으로는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두 가지가 좀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실적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제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고 일부 불확실성, 이런 거시경제가 좀 아쉬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 대비해서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역대급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기회 가격으로 오히려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언제 진입할지 좀 노려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기회 가격으로 보시고 충분히 진입하기 괜찮은 가격입니다. 메리트 큽니다. 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5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고점 부근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관세 이슈만 없었으면 지금 주가는 여기서 조정이 아니라 여기서 그냥 뻗어 나갔을 거예요. 벌써 전고점 넘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관세 이슈가 터졌고, 지금 트럼프가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미국 증시가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도 좀 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어쨌든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되는 건 맞는 부분이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나가자고요. 그래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물탈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서 평단을 낮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던지는 종목은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너무 지금 돈 잘 벌고 있어요. 향후에도 저는 전망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뭐 보유자분들 지금 물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잘 대응하고 끌고 나가시고, 자, 그럼 평단 관리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하냐. 자, 제가 라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인 지우고 다시 드릴게요. 자, 아까 목표가는 25만원이었고 여러분들 라인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195,000원.
자, 요 기준점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그래서 19만 5천 원 요 밑으로 맞춰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만 5천 원 위에 계신 분들 있죠? 위에 계신 분들은 살짝 물 타서 19만 5천 원 밑으로 맞춰주시고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년 정도 이상은 좀 보유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대응하시고,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19만 5천 원 밑에 위치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물 탈 필요 없어요. 여기선 비효율 구간이기 때문에 물 타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